네,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많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렇죠. 시간인데요. 네.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네. 내일도 그냥 똑같은 온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사님, 옛날엔 반짝만 하지 않았어요? 반장한 적 있었고. 그죠? 예, 예. 납회하는 날은 반짝했던 마지막 날은 저녁에 이제 뭐 객장에서 지금 객장이라는 표현 안 쓰죠. 네. 떡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해서 과일하고 손님들 같이 이렇게 먹고. 드리고 어? 아, 그래요? 맥주 예. 한 잔씩 하고 객장에 온 사람들 예, 줘요? 예. 그래서 객장에 있는 의자 쭉 밀고 예. 거의 테이블 놓고 예. 하얀 종이 깔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정서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1월 2일 날 시작할 때는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늦게 하죠. 예. 지금도 늦게 하잖아요. 예. 그래요? 예. 왜? 그 거래소에서 저거예요. 행사. 행사. 뭐 돼지머리 뭐 이런 거 놓고? 돼지머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행사합니다. 개장 행사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뭐 올해는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물론 뭐 개별 종목으로는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말이라고 특히 뭐 이렇게 그런 느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요일 날 하루가 휴장이고 월요일 날 바로 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박하대.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주말이고. 이게 뭐 휴일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단절돼 가지고 새해라든지 이런 느낌이 뭐 크게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시장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연말 되다 보니까 연말 수급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좀 관망 분위기가 짙다. 시장의 전체적인 뭐 추세가 확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쉬고 시작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38%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0.1%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S&P 500 0.4% 정도 빠졌고요. 근데 어제 하락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변경이 있었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냐? 제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하락하고 그러면 야 이거 중국 경기 회복이 되면 물가 완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성장주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11.4% 하락을 해서 109달러 왔습니다. 테슬라가 뭐 200달러 얘기할 때부터 좀 계속해서 잡음이 좀 있었고요. 뭐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좀 안 드릴 텐데 연말에 25일부터 연말까지 생산 중단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하루 앞당겨서 24일부터 생산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1월에 17일까지 공장 생산을 하고 1월에 우리도 이 설날이 있잖아요. 1월 네. 말에 20일서부터 31일까지 춘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로이터 발표인데요. 근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냥 급격히 떨어지면서 109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됐고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의 맨 끝에 엔드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제 증서를 감축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품사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는데 11%씩 빠지고 엔비디아가 7% 빠졌는데 안 빠지겠습니까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1.3% 빠졌다는 거는 다른 거 잘 버텼다는 얘기죠. 아크 뭐 이런 거 ETF도 난리 났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여러 차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항복해야지만 된다. 그게 뭔가 이게 확 변화가 생겨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물론 여러 종목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52주 신고가는 머크앤컴퍼니 제약주요. 캐터필라
기계주죠. 이런 네. 종목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52주 신저가는 준비디오, 게임스탑 그리고 주 빅테크 종목의 일부 종목이 이런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 그런 시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1년 내내 이런 시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 지금 이틀뿐이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수급상의 급격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피크. 네. 예, 피크를 치는 그런 수급상의 변동성이 그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오늘 배당락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이었는데 어제 뭐 금융투자가 뭐 1조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 0.6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가 별로 없었고요. 개인들이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다 매수한 겁니다. 네. 이 와중에 연기금은 여전히 팔아서 뭐 좀 아쉽고요. 금융투자의 배당형 매수가 있고 개인 세금 회피성 매도가 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뉴스3에서도 김프로님 말씀 주신 거고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포함해서 1조 5천억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에. 네. 반대로 금융투자는 1조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매수 매도를 했으니까 시장이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올라갔던 건 왜 그랬냐? 외국인들이 다행히 어제 선물을 좀 사주면서 프로그램에서 좀 들어왔어요. 얘들은 외국인이 팽팽한데 심판을 봐줬구나. 네, 한쪽으로 좀 시장을 좀 이제 그래서 상승에 좀 도움이 네. 된 거고요. 배당락을 할 때 네. 배당락이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인데 예. 그냥 심플하게 그냥 주식 10%를 준다고 쳐갖고 주주 배당해서 예. 10%가 더 발행이 됐어요. 예. 가격이 10% 떨어져서 배당, 주식을 주면 예. 주식 배당 예, 예. 그러겠죠. 그러면 네. 이게 어제보다 10% 하락한 걸로 나와야 아니면 하락한 걸로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 주식 분할하면 예를 들어 100% 분할하잖아요. 네. 2배로 분할하면 네. 그때는 떨어진 걸로 안 나오잖아요.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5,000원이 되더라도 주식이 두 배가 됐으니까. 아니죠. 주식 분할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니, 그거는 액면 분할이니까 그만큼 떨어지죠. 떨어지죠. 가격이.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어요.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5천원 되지. 떨어지죠. 10,000원에서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50% 하락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네. 거기 표시가 그렇게 표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기준으로 다시 이제 전에 것도 계산 다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프 보면 배당락도 그렇게 돼요. 배당락도 배당락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 기준가 네. 1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오늘 거기서 기준가가. 2% 빠졌냐? 플러스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예를 표시돼. 들어 10,000원이었고 오늘 9,000원이 되더라도 네. 이거는 9,000원이 똔똔이지. 하락한 걸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9,000원이 똔똔이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지수가 그렇습니까? 네. 오늘 거래소에서 왜 어제 발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 궁금해합니다. 이거 지금. 뭐를요? 오늘 배당 이론 배당 기준가. 네. 기준가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시작하면 이제 발표하겠죠. 뭐. 일단 뭐 하여튼 어제는 근데 아무튼 중국의 전면적 리오프닝 정책 때문에 네. 면세점, 화장품, 여행, 백화점,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그 중에 일부 종목들은 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배당날인데요. 네. 기존에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에서 1.5% 정도의 배당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1.1에서 1.3% 배당 기준 이론 배당가요. 예, 기준 지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2,330포인트예요. 1%면 2,310포인트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간다면 2,305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배당 오늘 기준가라는 거예요. 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데 보통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1.5%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한 0.5, 0.1 이렇게 보통은 많이 끝났어요. 회복. 예,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빠져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어제 나스닥이 빠져서요. 근데 그 영향을 주면은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오늘 끝나면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2,310포인트 많이 끝났다. 그러면 이건 하락이 아니고 그냥 배당락 기준가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기준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경기 지표에 이제 점차 민감해지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뭐 당분간 뭐 물가 금리 환율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 단기 노이즈나 단기 등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수급 장세가 되고 내년도 돼서는 계속해서 경기 지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당연히 연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배당 후에 연말 투자 주체별 이해관계 그리고 종목별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수급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아침에 타이핑을 했는데 김프로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네. 화면으로 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타이핑을 저는 다 했어요. 계산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그런데 우리 둘이 카톡방 좀 열어요. 뭐 중요한 거니까 주에 해주신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의미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 메뉴에 있는 거는 코스피가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배당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30일까지 있었어요. 31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22일까지 그때 22일부터 28일까지 개인들이 5조 정도 팔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5조 정도 도로 사고 금토는 거꾸로 하고 뭐 외국인들도 한 1조 샀다가 뭐 큰 움직이 없어 외국인들 없었고 뭐 코스닥은 2조 5천억 정도 팔았다가 도로 사고 코스닥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는요. 저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코스피 지수가 12월 22일 날 2,984포인트였거든요. 근데 2,954포인트로 끝났죠. 이걸로 인해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빠진 거는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횡보해 한 거예요. 이 2주일 동안.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올라갔다가 빠졌거나 그냥 횡보한 지수였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보시면 1,000포인트에서 1,009포인트 약간 올라왔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배당락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외국인들 거래를 보세요. 코스피는 배당락 전에 좀 사고 뭐 배당락 후에도 뭐 조금 사고 이게 그 외국인들은 배당락 전에 샀다가 배당락 후에 팔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외국인 거래는. 네. 그런데 코스닥에는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 역시도 이건 배당이 아니고 개인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대주주 요건이나 세금 회피성 매도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밑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라오는 데에 팝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가 개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약 한 2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1조 한 3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줄었죠. 작년보다는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시장이 진짜 전체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줄은 부분이 있고 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제도가 좀 늦게 결정이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보다는 조금 변호소음 줄어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이 외국인들 거래 보세요. 이 코스피는 1,600억 정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번에도 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개인들이 파는 걸 밑에서 또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 올라오면 또 팝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말에 이벤트성 거래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는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미를 둬서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논하고 막 이 회사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니까 되게 연말 이벤트성 거래로 인한 변호성이 있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뭐 아시겠죠? 오늘 어떻게 주식이 뭐 수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있는데 일단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그 대부분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반등을 했는데 어제 미국 나스닥 떨어진 거에 일부 종목이 떨어진 것이 이제 전체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빠진 거를 반영한 거라고. 테슬라가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다 뭐 나스닥 폭락했고 우리나라 폭락한다 이렇게 개념을 갖는 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심리적으로는 뭐 일단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뭐 평화 협상을 한다니 만나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항상 러시아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푸틴 쪽에서는 뭐 우리는 뭐 협상할 여지가 준비돼 있다. 그런데 거부하는 건 서방과 우크라이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향후 2개월 내에 유엔 중재하에 평화 협상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예. 그랬을 수도 있겠다. 바이든이 하다가 이제 카메라 잡힐 때는 막 하다가 갈 때 언제까지 이러냐. 잘내나 적당히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들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언론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전제 조건이 너무 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전쟁 범죄로 기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은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또 새로운 국면에 또 접어선 건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이 전면적인 리오프닝 조치 발표를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했습니다. 강하게. 네. 내년 1월 8일부터 전염병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뭐 어디는 뭐 A에서 B로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래서 입국자 의무 격리 기간 폐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춘절 후입니다. 춘절 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양회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요거이고 춘절이 1월 중하순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설하고 같이 겹쳐 있는 설이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예, 올해 1월에 있습니다. 그때이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일본이 코로나 사망 주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지금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일본이 다시 좀 저기 뭐죠? 그 해외 여행이 좀 불편하게 되면은 중국이 비자 발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동을 확 올 수도 있겠네. 지금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일본으로 분위기는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기 좀 어려워지면 우리로 올 수 있겠다고요. 그렇죠. 근데 많이 와도 지금 일본 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네. 단순합니까? 아니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도 어쨌든 그 코로나 관련된 검역을 좀 중국 쪽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관광객 온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경제보다는 이 생명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얻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경제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뉴스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일 뭐 마감일이긴 하지만 내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설명할 거리가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그럼 오늘 다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하는 그 2024년 세계 대전막 책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나열을 제가 10가지를 한 겁니다. 10대 주제를요.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국은 약하게 유럽은 가혹하게 그리고 달러 강세 피해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요.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가 1위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중국의 성장의 정점론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에서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인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각국의 이제 블록화, 요걸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이건 뭐 이론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내년에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된 거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십사 요걸 조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 머니투데이에서 요거를 지금 했는데 제가 캡처를 그냥 해왔는데요. 사료의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냐면 현대사료입니다. 이름 바꿨어요? 네, 이름 바꿨습니다. 1682%?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제가 테마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써놨는데 쌍용차 매각, 대선, 무상증자, 천연가스, 리튬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좀 많은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테마가 셌었고요. 그리고 물가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테마가 셌었고요. 그리고 뭐 무상증자나 뭐 대선이나 쌍용차 매각 이런 것들은 그냥 돌발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면서 뭐 1000%씩 400% 올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그래? 기회가 있지 않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시장에 불안감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올해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이에요. 종가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다 거의 원위치한 거예요, 저게. 네? 거의 대부분 다 원위치. 현대사는 올해 초였던 걸로 되게. 야, 오늘도 올랐냐? 뭐 그랬었잖아요. 예, 거의 다 원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거의 다 원위치예요, 주가가.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들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거는 테마주를 하시라 마시라 이런 표현을 드린 게 아니고 그 테마명을 보시면 올해 어떤 테마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행을 타는 거거든요. 이런 유행은 내년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그래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테마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많이 오른 것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 별로. 대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올해 펀드가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펀드 자금 유입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한 13% 정도 펀드가 유입이 됐는데요.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5조 정도, 5조 이상의 5조 2천억 정도의 자금 유입이 됐는데요. 인덱스 펀드에 5조 2천억 정도의 유입이 됐고 액티브 펀드에 206억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액티브 펀드 쪽에 쪼그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눈에 탁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채권형 펀드는 또 많이 빠졌어요. 채권형은 8,800억, 그리고 채권 혼합형은 3조 2천억 정도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 하반기 들어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자금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액티브 펀드가 올해 코스피가 한 22%, 코스닥이 한 30% 넘게 빠졌는데요. 액티브 펀드의 올해 손실을, 이거 FN 가이드 자료입니다. 펀드가 마이너스 22%이고요. 인덱스 펀드가 마이너스 26%예요. 그 되게 웃기죠. 우리 보면은 인덱스 펀드나 패시브 펀드나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게 그 표를 보시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5조 정도 늘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약 6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국내에서는 마이너스 25% 평균적이겠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마이너스 24% 정도 났고요. 여기 보시면 채권형은 국내보다도 해외가 더 많이 손실이 났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금리의 변동폭보다 해외가 더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참고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내년은 아마 이거하고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상황이 또 내년도 가면은 이거하고 또 다르게, 왜 주식시장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계속 좋다 그러는데 쫓아가가지고 우리는 그쪽으로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고 또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또 뵙겠는데 내일하고 나면 이제 2022년 박병창 이사님과는 또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그냥 하루 쉬는 거라니까. 하루 쉬는 거. 의미 좀 부여합시다. 아까 그 30년 가까이 된 증권맨의 그 애환입니다. 하루 쉬면 하루. 자,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